크게 단원은 4개로 이루어져 있는 1단원이에요. 소인수 분해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 여기까지가 보통 너희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진도를 조금 나간다, 욕심을 좀 낸다 라고 하면 요 다음에 있는 문자와 식의 일부분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학년 1학기의 꽃 1차 방정 요 녀석이 되면 1차 방정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칠 때 초등학생들은 보통 네모로 풀었는데 6학년쯤 되니까 x도 등장을 해주던데 그래서 x를 사용하는 그 x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요게 1학년 1학기의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아이들은 요건 쉽게 해. 이건 쉽거든. 요걸 어려워해. 왜? 어떤 글자 때문이야? 너희들이 겁나 좋아한다는 활용! 너무 좋아하잖아 활용. 글이 이렇게 막 적혀있는 거. 너네 글 많은 거 좋아하잖아? 너네 그래서 학원에 오면 맨날 1일 테스트 너네 1일 테스트도 보잖아 학원 오면 초등학교 때 그치? 안 봐 우리? 그래서 1일 테스트 1일 연산이니까 안 해. 그래서 너네 문장제 10개, 계산 10개 이렇게 보잖아. 너무 싫어. 그래서 안 해 나. 대신에 클리닉으로 볼 거다. 딱 깔끔하게 볼 거고. 아무튼 활용 여기 파트를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왔어. 너희들 다 어떻게 근처 사는 친구들 용화 가는 거야? 근데 용화도 아니야? 용화초? 용화중? 용화중 아니야? 어디가? 천안? 멀리 가네. 네, 용화중 이번에 용화중에서 중간고사를 좀 어렵게 냈어. 중간고사를 좀 어렵게 내서 100점이 10명이 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러기엔 우리 학원에서 좀 있었어.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던 애들 중에서 이렇게 새 학기가 되면서 날짜가 안 맞아서 정수쌤 반으로 간 애들이 있었거든. 여학생 3명, 걔네들이 다 100점을 맞았고 그리고 우리 반에서도 100점이 1명 나왔고 선생님이 손을 댔던 친구들이 그 중에 4명이 100점 이었다. 그만큼은 너희들도 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좀 쉬웠어. 이번 시험은 좀 100점들도 좀 있었고 그냥 쉬워서 우리 반 학생들이 지금 남은 1학년 지금 남학생만 4인데 5. 그 중에 3명이 100점, 그럼 2명이 하나씩 틀렸던 것 같아. 아무튼 얘가 꽃이다. 요거 재밌게 하자. 요거 재밌게 할 거고 쫙 넘기면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고 해요. 좌표 그래프에서 우리 이제 처음 듣는 이름들이지. 그래서 어떤 표를 보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여기까지가 영화중 기말고사였어. 이 밑에 나오지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진도를 나가면 올해 찬바람 불기 전에 1학기 내용을 좀 끝내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1학기 내용은 다 배우고 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되면 2학기 내용을 얼추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빠르게 시작한 반이잖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시험법 대비를 조금 늦게 들어갈 거야. 우리 반은 그렇게 늦게 들어가도 다 풀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래서 시험 대비는 딱 학원 시험 대비 들어가면 시험 대비 그 전까지 계속 그냥 2학기 진도도 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내년 여름이면은 이제 2학년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고등학교 내용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문제집을 얕게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다 끝나잖아? 그럼 1학기 책 하나에 2학기 책 2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히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1학년 1학기 내용이 딱 끝납니다. 1학년 2학기는 어차피 그거잖아. 자율학기제? 그래가지고 시험이 없어요. 1학년 2학기에는. 1학년들은 2학기에 시험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시험 없는 또 한 학기를 보내다가 2학년 1학기 시험이 딱 오면서 본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지. 우리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이 시험이죠. 그걸 어떻게 보냐의 차이야. 그래서 가볍게 내가 아는 거 그냥 풀자 이거보다 모르겠어.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매너 있게 조금 너무 어렵지는 않게 낼 것 같은데 이게 너네들 시험에 비율이 있는 거 알아? 난이도 비율이? 기본 그 다음에 실력 심화 이렇게 있어. 이 뒤에 특상이 있고 이 밑에 기초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아예 안 돼. 이건 좀 난해하게 내버리는 문제라서 이렇게 세 개의 퍼센트를 얼마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보통 기본 잘 안 내. 근데 너네들이 지금까지 본 시험지에 보통 기본이 뭐 40에서 50% 깔려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실력이 한 20, 30% 정도 깔려 있고 심화 한 20% 아니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 이거 30%, 50%, 20%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선생님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 한 50%, 실만 한 50% 반반? 그래서 이건 아예 안 되지도 않아.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학교 시험 문제가 학원 시험보다 쉽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할 거고요. 오늘 첫 진도 소인수 분해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단원 이름이 소인수 분해예요. 수학은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잖아, 그지? 저기 유럽에서부터 시작해. 그리스 막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다 옛날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낸 거에서 크게 변화는 없어. 그런데 쭉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뭐가 있어? 중국도 있지, 그 다음에 일본도 있지, 그리고 우리 동양권은 다 한자어를 써요. 그래서 수학 용어들이 웬만하면 다 한자어야. 그래서 각각이 숨어져 있는 뜻들이 많아. 그래서 한자어를 조금 알면 수학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고, 수학 용어가 이해가 되면 아, 이 단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구나 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계산하는 걸 좋아해. 글자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올라와서 푸는 과정이 조금 줄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조금 늘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푸는 과정은 거의 없어. 다 생각해서 식을 쓰면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져. 그래서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빌드업이 차근차근 돼서 얘네들이 딱 최종 목표에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이 소인수 분해입니다. 각각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는 소수라고 불리우는 애. 소수 들어봤어? 소수가 뭐야? 어떻게 알아? 누구한테? 이야, 기가 막히네. 왜냐면 이제 1학년 올라온 친구들한테 소수가 뭐야? 0.5? 0.7? 이런 거 소수 맞아. 소수점이 있는 그 수들이 소수잖아, 그지? 그 소수 말고 다른 의미의 소수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수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 인수는 곱이야, 곱셈. 곱셈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인수라고 해. 그 다음에 분해, 쪼개겠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소수의 곱셈으로 수를 쪼개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소인수 분해야. 우리가 원하는 단원이 딱 그거야. 그런데 인수라고 불리우는 녀석이 곱셈이래. 곱셈, 나눗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뭐를 배우냐면 약수와 배수라는 걸 배우죠. 약수가 뭐지? 그렇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애들이야. 즉 어떤 수를 누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배수는 이 수를 가지고 불려가는 거야. 2배, 3배, 4배 불렸을 때 나타나는 애들이 배수지. 몇 배 할 때 쓰는 게 배수야. 약수와 배수의 관계,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야. 여기서 말하는 인수, 곱셈의 관계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수를 이야기해. 약수와 배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인수는 다른 말로 약수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그래서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로 어떤 숫자를 쪼개는 거야. 곱의 형태로 쪼갤 겁니다. 6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 1 곱하기 6도 있고 2 곱하기 3도 있어. 3 곱하기 2는 어차피 곱셈은 자리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2 곱하기 3으로 보자. 1 곱하기 6으로 쪼갤 수도 있고 2 곱하기 3으로도 쪼갤 수 있는데 1, 6 이런 애들은 우리는 소수라고 부르지 않아. 그럼 소수가 뭘까?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이 단원이 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넘어가면요, 이제 첫 단원 소수와 합성수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소수와 합성수. 자, 소수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한번 읽어볼까? 책 보면서 읽어도 괜찮아. 소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 소수라 함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갖는 애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2. 약수가 뭐랑 뭐 있지? 1하고 2밖에 없고 3,
1하고 3밖에 없고 5, 7, 11, 13, 17, 23 이런 숫자들 약수를 깔아봤더니 1하고 얘밖에 없네. 이런 게 소수야. 그럼 1은 1 혼자지. 얘는 소수가 아니야.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해. 1은 소수가 아니야. 그럼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애들이 합성수야. 다른 걸로도 곱이 표현되는 거야. 12 이런 숫자들. 뭐랑 뭐도 있어? 2랑 6도 있잖아. 약수가 1, 2, 3, 6, 12 4도 있네? 이렇게 여러 개를 약수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합성수라고 해요. 소수의 가장 특징은 약수가 몇 개뿐이다? 2개여야 돼. 무조건 2개여야 돼. 2개보다 많아? 이러면 합성수. 2개보다 작네? 이러면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는 게. 그래서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 그 다음에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 되는 친구. 불쌍한 친구가 하나 있어. 1이라는 숫자야. 1은 약수가 1밖에 없잖아. 얘는 소수에서도 안 쳐주고 합성수도 안 쳐줘. 즉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맞냐 틀리냐 맞는 말을 골라라 아니면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될 건데 이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얼마게? 그렇지. 수중 가장 작은 수는 2야. 그 다음에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인 애가 있어. 얘도 2야. 2 말고 짝수는 다 2의 배수지. 즉 약수로 2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해. 이러니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소수가 될 수 없어. 2를 제외하고, 이건 다른 말로 뭐야? 2를 제외하고 모든 소수는 무슨 수? 홀수여야 해. 그러니까 짝수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야.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라고 착각하는데 1은 뭐도 아니다?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그렇지. 그게 엄청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 시간에 보면 별거 아닌데 막상 볼 때 네, 실수했어요. 이런 거 엄청 많아. 그러니까 1은 이도저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보면 이름이 멋있지? 아까 그랬잖아. 수학은 어디서 왔다고?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 엄청 번영을 해. 그리스 사람 이야기처럼 보이잖아. 에라토스테네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소수를 찾아내는지를 연구해 본 거야. 너네 체라는 거 알아? 체? 너네 그 밀가루 엄마가 이게 슈가 파우더 같은 거 빵에 올릴 때 이상 채인 다음에 탕탕탕탕탕 치면서 가지고 화라라라라라 하잖아. 그게 이제 체야. 입자가 고운 거는 내리고 입자가 큰 거는 남겨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키 같은 거 있지. 그 쌀 같은 거 너네 실제로 본 적은 없지. 그런 거 하는 거. 밖에서 샥 하면 바람이 확 샥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체야. 아무튼 밑에 구멍이 있으면 체. 그 다음에 너희들 국수 같은 거 먹어야 할 때 체에 받치잖아. 이렇게 면발 꺼냈다가 체가 되면서 물 쫙 꺼내고 쫙쫙 하는 물은 다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체야. 그렇게 체 걸러낸다라는 의미고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0까지만 써볼까요? 귀찮은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미안하다 얘들아. 너무 귀찮아서 40이랑 50은 못 쓰겠다. 여기까지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를 찾아내보자. 자, 일단 누구는 아니야? 1은 아니야. 2는 소수야. 그런데 2의 배수들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소수가 될 수 없으니 2의 배수들은 다 지우자 이거야. 어렵지 않았어? 자, 그 다음 후보가 누구야? 3. 얘는 금소수야. 근데 또 3의 배수들은 다 소수가 될 수 없어. 6, 9, 12, 15, 18, 21, 24, 27 얘네들은 다 될 수 없는 애.
그 다음에 후보 누구? 5. 5의 배수도 다 지우자. 10, 15, 20, 25, 30 다 지우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후보 7. 7의 배수 14, 21, 28 다 지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니까 11, 11의 배수 22, 33 이런 식으로 다 지우겠지.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13 그러면 26 지워주고, 그 다음에 17 얘의 배수는 34를 지웠을 때, 19 얘의 배수인 38 지웠을 테고, 그 다음에 23, 46 지웠을 테고, 29, 58 지우고 이런 식으로 다 지우면서 가겠다고 한 거야. 여기 남아있는 이 동글뱅이인 친구들이 소수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팍 나와서 얘가 소수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럼 우리 일일이 막 확인 다 해봐? 해봐야 돼. 해보는 문제들이야. 해봐라 라는 문제들이거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 15 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소수야 아니야? 얘는 소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29 얘는 여기 나와 있지 소수라고, 그지? 그 다음에 뭐 해볼까? 57 얘는 소수일까 아닐까? 왜? 3. 3으로 맞아. 3으로 돼. 그 다음에 뭐 해볼까? 많이 나오는 숫자 91? 왜? 7. 맞아 7. 7로도 나와. 그 다음에 143? 세 자리가 되면서부터 이제 고민이 많아지지. 13. 오. 13, 13하고 11하고 곱하면 되거든. 보통 이렇게 소수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경우들은 잘 안 나와. 왜냐면 봐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왜? 우리가 2로 나눠지는지 3으로 나눠지는지 5로 나눠지는지 7로 나눠지는지 여기까지 다 오면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물어볼 땐 7까지는 많이 생각해줘야 돼. 7로 나눠지는 거. 2의 배수나 3의 배수나 5의 배수는 우리가 딱 보자마자 보통 티가 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숫자를 다뤄봐서 이미 어느 정도 알아. 아, 얘네들은 누구의 배수다. 이게 탁 나와. 3의 배수의 특징을 알고 있어? 3의 배수의 특징. 3의 배수는 무조건 요 법칙을 따라.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를 다 합치잖아? 그럼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와요. 5, 1, 1, 빵. 5, 1, 1, 2. 얘는 3의 배수야. 왜? 얘랑 다 더하면 얼마야? 9. 얘는 3의 배수야. 그럼 얘도 3의 배수가 돼. 3의 배수도 그렇고 9의 배수도 그렇고 각 자리의 숫자를 다 합쳤을 때 3의 배수네 이러면 3의 배수, 9의 배수네 이러면 9의 배수야. 이거 나중에 많이 찾게 돼. 왜?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거든. 쪼개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겠죠. 무튼 소수라는 녀석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밑에 보면 거듭 제곱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제곱하겠대. 거듭 제곱. 여러 번 곱하겠대. 여러 번 곱한 애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6은 어차피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표현을 2 곱하기 3밖에 못해. 그런데 8이라는 친구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합니다. 2를 몇 번 곱했어? 3번 곱했어. 그래서 얘를 2의 세제곱이라고 쓸 거야. 자, 요렇게 적는 요 위치를 우리는 지수라고 해요. 지수는 몇 번 곱했냐라고 물어본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 지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거듭 제곱, 제곱 곱하겠대. 거듭해서 곱하겠대라고 한 거야. 자, 그럼 2의 세제곱, 2를 몇 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3의 제곱, 얘는 3을 몇 번 곱한 거? 2번 곱한 거. 얘한테 2의 5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2를 총 몇 번 곱한 거야, 사실? 맞아. 그래서 얘는 2의 8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2의 8제곱 얼마게? 우리 16이라고 하면 안 돼. 2를 6번을 곱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 선생님 아들이 완전 어릴 때 선생님이랑 뭘 했냐면 이런 걸 물어봤어. 아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8 더하기 8은? 16 더하기 16은? 32 더하기 32는? 64 더하기 64는? 128 더하기 128은? 256 더하기 256은? 512 더하기 512는? 1024. 거기까지가 2의 10제곱까지야.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한 거.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까지. 거기가 2의 10제곱. 10제곱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갑니다. 그럼 얘는 얼마라는 거야? 250. 얘는 256이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2랑 8을 뭐 해주면 안 돼? 곱해주면 안 된다. 근데 많이들 틀려. 많이들 초반에 많이 틀리는 문제죠.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가 2가 몇 개 있어요? 라는 뜻이고 3개 있어요? 라는 뜻이라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달라. 몇 번 더 해줬는지 물어보는 것 때문에 곱하기를 쓰는 거고 몇 번 곱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지수를 쓰는 거다. 이 관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 지수라면 이 밑에 있는 친구는 말 그대로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불리면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 그래서 이거 몇 번 곱하는지 이거 표현하려고 한 거야.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얘는 한 방에 쓰려면 7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렇지. 7의 4제곱이라고 씁니다. 이게 일본의 잔재이기는 한데 선생님이 어릴 때는 얘를 4제곱이라고도 안 부르고 제곱이라고도 안 부르고 승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어. 승. 그래서 7의 4승이라고 아직도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인 거지. 선생님은 젊은 사람 티를 좀 내려고 승보다는 제곱이라는 표현. 제곱할 땐 7제곱, 8제곱 이거보다 8제곱, 7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사실 너희들이 부른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 7의 4제곱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가로를 사용해서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얘는 2분의 1을 3번 곱했네 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결국에 얘를 곱한다는 건 누구끼리만 곱하고 있어? 이끼리만 곱하고 있으니까 2의 세제곱분의 1이야 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이 친구 2분의 1의 세제곱이네 이건 안 돼요. 이건 누구를 세제곱하겠다는 뜻이겠어? 1을 세제곱하겠다는 뜻. 1을 세제곱하면 얼마니? 맞아, 1이죠. 1은 몇 번을 곱하든 1이야. 근데 또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1 3번 곱했네 3이라고 쓰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럼 1의 101제곱은? 그죠, 1이죠. 여기서 질문. 퀘스천이야, 질문. 2의 0제곱 얼마일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볼까? 2의 세제곱은 얼마였어? 8이었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제곱은? 4 2의 1제곱 얘는 사실 이 1은 안 쓰거든. 그래서 2라고만 쓰는 거야. 그럼 2의 빵제곱은? 얘는 1이야. 또 해볼까? 3의 세제곱은 얼마일까? 27. 3의 제곱은? 9. 3의 1제곱은? 3의 빵제곱은? 1. 얘도 1이야. 그러면 선생님의 빵제곱은 얼마일까? 얘도 1이야. 자, 이 의미를 좀 얘기해 주자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2를 3번 곱했어 라는 거야. 얘는 2를 2번 곱했어 라는 거야. 얘는 2를 1번 곱했어 라는 거야. 그럼 얘를 2는 한 번도 곱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거든. 여기까지는 괜찮? 자, 2를 3번 곱했대 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얘는 2를 3번 곱한 거야? 아니야, 얘는 곱하기 몇 번밖에 안 했어. 2번밖에 안 돼. 2를 3번 곱한 건 아니거든.
얘도 두 개의 2를 곱한 거지 2를 두 번 곱한 건 아니야. 근데 몇 번 곱했는지를 센단 말이야. 이 앞에 뭐가 숨겨져 있어서냐면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는 얘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 1한테 2를 3번 곱했어 라는 뜻이야. 1한테 2를 2번 곱했어 라는 뜻이야. 1한테 2를 한 번 곱했어 라는 뜻이고, 그럼 빵제곱은 1한테 2를 곱했대 안 곱했대? 안 곱했대. 그러니 누가 남아있어야 돼? 1이 남아있어야 돼. 이걸 우리 옛날에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고 불렀었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 즉 누구를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럼 덧셈에 대한 항등원도 있겠네. 누구를 더하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3 더하면 3 나오고 5 더하면 5 나오고 10 더하면 10 나오고. 누가 있을까? 0. 그렇지, 0이라는 친구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야. 이건 몰라도 돼. 근데 1이라는 녀석이 나오는구나, 1한테 곱하는 거였구나, 0한테 더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 항등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학 이 교과서에서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리킨 게 한 17년? 이렇게 됐거든요. 16년, 17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 학원할 때는 다 있었던 내용인데 점점 없어져. 앞으로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지금 배우는 것보다 덜 배워. 계속 수학은 덜 배워. 더 배우지 않아. 근데 아이들은 계속 어려워하고는 하지. 왠지 모르겠어. 왜 어렵지? 수학 그래도 제일 할만한 과목인데 배워놓으면 쭉 올라가. 이게 딱 좋아. 근데 사회는 그때 또 외워야 돼. 과학 그때 외워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안 하면 까먹고. 근데 수학은 결국 학원 다니면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유리하다. 아무튼 이런 거 거듭 제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소인수 분해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소인수 분해,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소수의 곱. 12라는 숫자가 있었어. 얘는 뭐 곱하기 뭡니까? 아무것도. 그렇지, 2 곱하기 6 할까? 얘 소수야. 근데 얘는 소수가 아니지. 그럼 얘를 또 쪼개주는 거야. 2 곱하기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럼 더 쪼갤 수 있어? 못 쪼개네. 그럼 얘는 2를 몇 번 곱했고 2번 곱했고 3은 한 번 곱했구나.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만 표현해 주는 거. 이 녀석이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 자, 요렇게 표현하는 거 처음일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네 초등학교 책에 나와. 응? 요거 한번 나온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쪼개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 꼭 등장을 시켜줘. 여기까지는 등장을 안 시켜도 요거까지는 나와줘. 왜냐면 너희들 어차피 중학교 올라갈 거라 노출을 시켜주니까. 이런 거 뗐었다. 근데 너희들 관심 없죠. 아예 쪼개진다. 끝. 답 땡거리. 오케이. 관심이 없거든. 네, 이 이유들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를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일일이 쪼갤 수도 있고요. 또는 너네들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써먹었던 니은 요래 해가지고 쓰는 거 있지?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쪼개는 연습들을 좀 합니다. 12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얘를 우리는 소수로 나눠볼 거야. 뭐로 나눌까? 제일 만만한 게 2. 그럼 혹시 6이네요. 또 나눠집니다. 뭐로? 2로. 그러면 또 뭐 남습니까? 3 남죠? 소수로 끝났네. 얘 곱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36도 한번 가볼까요? 뭐부터 쪼개볼까? 2. 좋아. 여기. 그렇지. 또 뭐로 쪼갤까? 2. 여기 9. 그 다음은 3. 그러면 3까지. 2 몇 번 가? 2번. 그렇지. 36은 2 두 번 곱하고 3도 몇 번 곱해서 2번 곱해서 나오는 친구구나. 그럼 숫자가 커지면 겁나 길어지겠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야 사실. 그 방법이. 선생님은 옆으로 쪼개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서 구합니다. 2, 18, 2, 9, 3, 3. 가지 끝에 2 두 개랑 3 두 개네. 그래서 36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선생님, 그럼 얘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 이걸 좋아합니까?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소인수로 쪼개서 그래. 자, 이제 하나 더 보여줄게. 36을 쪼갤 때 선생님이 많이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로 쪼개. 그럼 얘가 또 쪼개지지? 그럼 결국 가지 끝에 2두 개, 3두 개라는 거야. 숫자가 큰 거 123 이런 거 볼까? 이거 2로 쪼개면 2 62 아 이건 얼마 안 됐네. 123하면 좀 큰 걸로 갈까? 아까 192 그럼 얘 2 그러면 96 2 48 2 24 2 12 2 6 2 3 끝이네. 이렇게 해서 와 얘를 다 곱해줘야 돼.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2를 6번에다가 3까지 곱해주는 이렇게까지 길게 써야 되는 케이스가 되지. 근데 선생님이 푸는 방법으로 풀면은 2랑 96은 나왔어. 2랑 48도 나왔어. 얘 68에 48인데 그럼 얘가 2, 3이랑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문자 2를 3번 곱해서 만들어지네. 이렇게 해서 찾아갑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다 맞는 방법이야. 다 좋은 방법이야. 왜? 소인수분해를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 하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을 더 좋아했었다. 이건 개인 차이다. 그러니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 주십니다. 이 소인수 분해가 요 파트의 하이라이트고, 이 소인수 분해가 잘 되면 나중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또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니은으로 안 하고 소인수 분해를 사용해서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고유가 어느 반이죠? 저희 반이요. 월수 화목. 월수요. 네. 네.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넘겨볼까요? 개념 원리 확인하기. 아이고, 이거를 내가 쪼레비들하고 다 풀어봤네. 자, 가보십시다. 자, 다음 수를 소수랑 합성수로 구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17이라는 친구, 여기 이미 동글뱅이 보이죠? 어떤 수여야 됩니까? 그렇죠, 소수죠. 소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소수. 자, 21이라는 거는요, 3 곱하기 2미 7, 다른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합성수가 돼야 되겠죠? 39 얘도 3하고 일단 13이 눈에 보이는 3의 배수네. 그러면 합성수. 43 2로 나오죠? 3으로는 5로는 7로는 11로는 14. 그럼 얘는 뭐겠다? 그렇지. 요 정도까지 가면 충분히 소수인 게 표가 납니다. 일부러 막 29 곱하기 막 31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웬만한 거는 우리가 11 정도, 13까지 정도만 가면 충분히 결과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옳으면 동글뱅이, 옳지 않으면 X표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 소수의 약수는 두 개 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래요. 소수는 약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가장 작은 합성수는 6이다? 아니야. 뭐가 있습니까? 4. 그렇지. 합성수 중에 가장 작은 2, 3, 5로 건너뛰잖아. 누가 합성수였기 때문이겠어? 그렇죠. 4죠. 얘는 맞는 거, 얘는 틀린 거.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야. 이도 저도 아닌 불쌍한 친구 하나 있었어. 누구? 예. 그렇지. 그러니 얘는 틀린 말. 소수 중에서 2만 빼내면 다 홀수다? 얘는 맞는 말이었죠. 왜? 유일한 짝수는 누구뿐이었으니까? 2뿐이었으니까. 자, 그럼 3번 다음 수의 밑과 지수를 말씀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 밑은 밑에 있는 얼마고? 3이고 지수는 위에 있는
4다. 얘 밑은 누구? 2분의 1이어야 되고 지수가 3이다. 자, 다음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지. 가봅시다. 5를 4번 곱했어 라고 표현해 주고, 얘는 2는 몇 번 곱했고 2번 곱했고 3은 3번 곱했어. 이 친구는 7분의 1을 3번 곱했어 라고 괄호 꼭 써주셔야 돼요. 안 쓸 거면은 7의 세제곱분의 1 쓰기로 했어요. 얘는 분모에 있는 애들만 잘 표현해 주자 라고 했어. 얘는 2는 한 번 곱했고 3은 3번, 5는 2번, 분의 1이야 라고 써주시면 엄청 어렵지는 않죠? 5번 소인수 분해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보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도 쪼개보고 니은을 사용해서도 쪼개보자. 자, 36은요 뭐랑 뭐의 곱? 2랑 18의 곱. 18은 2랑 9의 곱. 9는 3과 3의 곱. 이래서 끄트머리 보니까 2는 2번 곱했고 3도 2번 곱했대 라고 표현합니다. 84도 한번 쪼개볼 건데요. 84 2로 쪼개면 42. 얘를 한 번 더 2로 쪼개면 21. 21을 3과 7의 곱으로 쪼갤 수가 있겠네. 얘네들은요 2를 2번 곱했고 3은 한 번 곱했고 7도 한 번 곱했다. 1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각각의 소인수를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48 소인수 분해 해보겠습니다. 2랑 24, 2랑 12, 2랑 6, 2랑 3. 2를 몇 번 곱했어? 4번 곱했고 3은 한 번 곱했다. 그런데 그 밑에 뭐 적어달래? 소인수 적어달래. 소인수 어떤 숫자들의 곱으로 표현했니? 라고 말한 거니까 뭐랑 뭐가 재료였어? 2랑 3이 재료였네요. 2랑 3이 재료였어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지수 안 쓰면 돼요. 자, 120이라는 거 2랑 60, 2랑 30, 2랑 15, 3이랑 5다. 얘는 2를 몇 번 곱했고 3번 곱했고 3 한 번에 5 한 번이시네요. 그런데 사용된 재료는 뭐랑 뭐다? 2랑 3이랑 5구나. 이렇게 해서 3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없죠? 자, 대표 문제 나가보도록 하죠. 다음 중 소수랑 합성수를 각각 골라보세요 라고 했죠. 자, 1은 뭐도 아니다?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그렇지.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11은 소수, 23도 소수, 32는 2의 배수니까 합성수, 47은 소수, 69는 합성수. 그렇지 3의 배수니까 합성수. 아주 귀엽지 문제가. 자, 그 다음 소수랑 합성수의 성질.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 가장 작은 소수는 1이 아니고 얼마여야 돼? 2여야 하고요. 합성수는 모두 짝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합성수는 모두 짝수이다? 아니야. 15도 있죠. 15도 뭐도 있어? 9도 있는걸? 그러니 이거는 아니야. 10 이하의 소수는 4개이다. 2, 3, 5, 7. 몇 개 있어요? 4개. 아, 얘는 맞는 말이네.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이다. 노노.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1은 하나보다 1밖에 없어. 그래서 틀렸어. 소수가 아니면 합성수라고 아니라고. 누가 있다고? 1이 있다고. 그래서 답은 3번. 넘어갈까요? 다음 중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제곱을 표현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고요. 자, 1번 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몇 번 곱했다고요? 3번 곱했다고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2의 세제곱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은 7을 몇 번 더했다라고 쓰기로 했어? 4번 더했어요. 즉 거듭제곱이 아니고 곱하기로 표현하기로 했죠. 이래서 틀렸습니다.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5의 세제곱분의 3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 5분의 1의 세제곱 괄호를 써서 표현을 하던지 아니면 5의 세제곱분의 1 분모만 따로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던지 두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친구도 다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덧셈 웬열. 자, 얘는요 2를 몇 번 곱했고요? 4번 곱했고요. 3은 몇 번 곱했습니까? 2번 곱했습니다.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야 해요. 덧셈이면 안 돼요. 그 다음 얘는 우리 아까 했었지. 3 2번 잘 곱했고 5 1번 잘 곱했고 7 2번 잘 곱한 거 분의 1, 2다. 얘가 잘합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까? 맞는 말 틀린 말? 자, 일단 선생님 덧셈으로 나왔는데요. 곱셈 소외들은 거듭제곱이라며. 자, 이 친구 5를 몇 번 곱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5를 5번 더했으니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게 뭐라고 써? 5의 제곱이네? 이렇게 일부러 장난질을 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럼 그 다음에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얘는 얼마일까? 라고 한 거지. 그럼 얘는 5의 세제곱 맞는 말 틀린 말? 그럼 얘는 5의 제곱을 또 몇 번 더 했어? 5번 더 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5의 제곱이 5번 더해졌어요 라고 쓸 거야. 그럼 얘는 5를 2번 곱했고 한 번 더 곱했으니까 5는 총 몇 번 곱한 거? 어때? 같아졌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야. 근데 엄청 틀려 애들. 희한하게 틀려. 알려줘도 틀려. 요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곱셈으로 표현하는 건 언제 배운 거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 곱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거야.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바뀔 뿐 내용은 초등학교 내용이야. 너네들이 그냥 벌써 별거 아니야 라고 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대표용 보시죠. 소인수 분해. 다음 중 소인수 분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각각을 소인수 분해해보세요 라고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은 얘를 딱 보는 순간 답이 보였어. 왜 4번이었을까? 6이 아니라 맞아. 6은 소수가 아니야. 소인수 분해라는 건 소수의 곱으로 쪼개줘 라는 거라고 우리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소수가 아니어서 틀린 거야. 근데 이 문제도 왜 여기에 대표 문제로 나왔겠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하니까 150이 돼. 맞는데?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소인수 분해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소수로 나와야 돼. 소수 아니면 안 돼. 알겠죠? 나머지는 뭐 확인해보면 맞겠죠. 해볼까? 그래도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18이라는 친구 2, 9, 3, 3 얘는 그럼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표현되겠다. 잘 됐네. 60이라는 거 2, 30, 2, 15, 3, 9다. 얘는 2 2번 곱했고 3 한 번에 5 한 번이다. 잘 됐다. 100이라는 거 2 곱하기 50, 2 곱하기 25, 5 곱하기 5다. 얘도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다. 얘도 잘 됐다. 그 다음에 150이라는 거
얘는 3부터 갈까? 3이랑 50, 2랑 25, 5랑 5다. 그럼 얘는 2 한 번에 3 한 번에 5 두 번으로 표현돼야지 제대로 표현된 거고 208 2랑 104 2랑 52 2랑 26 2랑 13 2를 몇 번 곱했나요? 4번 곱했고요 그리고 13을 곱해줬네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선생님은 눈으로 다 돼 보통. 근데 여러분들 아직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고 장담하는데 너네들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눈으로 다 돼.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어색할 뿐. 이 과정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인수 구하기 396에 소인수가 아닌 거, 재료가 아닌 걸 찾아봐 라고 했어요. 396입니다. 3으로 나누면요 132고요 2로 나누게 되면요 66입니다. 얘를 다시 한번 6으로 나누지 말고 2로 나눌까요? 2로 나누면 33이고요 3으로 나눴을 때 11이 되지요. 이 친구는 2는 2번 곱했고 3은 2번 곱했고 11 한 번 곱했습니다. 자, 소인수라고 했습니다. 재료들 구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소인수는요 2랑 3이랑 11 각각을 표현해야 돼. 소인수 소수여야 해. 2, 3, 11 이렇게가 되는 애겠지? 얘는 안 돼. 왜? 7은 아예 애초에 없어. 얘는 안 돼. 왜? 얘 자체가 뭐가 아니니까 소인수가 아니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 문제 한번 장난질 해볼까? 소인수라고 안 쓰고 다음 중 396에 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어. 소자를 쏙 뺐어. 그럼 저기서 답은 몇 개일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7밖에 안 되는 거야. 얘는 소수. 얘는 아예 없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이 인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뭐가 나오냐면요 인수분해 라는 걸 하게 돼요. 뭐가 쏙 빠진 거야? 소가 빠진 거야. 즉 숫자에 대한 분해가 아니고 쪼갤 수 있으면 다 쪼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곱으로 표현되는 건 다 인수분해야 라고 할 거거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잘 몰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소수 하나, 소자 하나 딱 빠지면 얘는 인수가 된다. 뭘로 표현이 되니까?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즉 약수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자, 6번 업이라고 되어 있지? 제곱인수 만들기 별표 한번 칠까요? 우리는 제곱인수를 따로 제곱수라고 해. 얘는 이번 필름이 무조건 나오는 수예요. 제곱수. 이걸 제곱수 라고 말하는데 이름까지 붙여줬으면 좀 특이한 애겠지. 제곱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이미 1을 제곱하면 1. 얘는 제곱수? 맞아. 왜냐면 1도 1을 제곱해서 1 곱하기 1에서 만든 겁니다. 2 곱하기 2 누구 있지? 4. 얘도 제곱수야. 3 곱하기 3 얘도 제곱수야. 4 곱하기 4 16 얘도 제곱수야. 5 곱하기 5 25 얘도 제곱수야. 36 49 64 81 100 121 121 여기 있네. 121 11 11 121 144 169 196 225 16 곱하기 16은 얼마일까? 256 17 곱하기 17은 얼마일까? 289 18 곱하기 18은 얼마일까? 모르겠다. 자, 그런 숫자들이 다 뭐다? 제곱수다. 그럼 제곱수들의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야. 이게 제곱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얘는 제곱수가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 왜? 지수가 홀수가 되거든.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제곱수로 만들어주려면 이 녀석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 곱해주면 제곱수가 될까? 가장 작은 2 한 번 곱해주면 2가 몇 제곱이 되어서 4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러면 제곱수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한테 뭘 나눠버려도 똑같이 제곱수가 되게 만들 수 있어. 뭐를 나누면 되겠어? 2를 나눴을 때야. 왜냐면 3번 곱했는데 2 한 번 나누면 하나씩 지워지겠지? 그럼 2를 몇 번 곱한 게 되는 거니까 2번 곱한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도 제곱수가 됩니다. 즉 제곱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누가 홀수 거듭 제곱이지? 홀수 제곱 거듭 제곱이 내가 누구지? 얘를 채워주거나 얘를 집에 보내거나 하는 거야. 짝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집에 보내거나 해서 제곱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 45를 어떤 애를 곱해서 얘가 제곱수가 되게 한대. 특히 어떤 제곱수가 되게 할 거냐면 b를 제곱해서 만들겠대. 이때 만족하는 a랑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 45라는 친구를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거든. 누가 외톨이야? 5가 외톨이야. 그럼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오면 되겠지. 얘한테 뭐 곱해주면 되겠어? 5를 곱해주는 순간 제곱수가 됩니다.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아, 누구를 곱해주자? 5를 곱해주자. 이럼 누구의 제곱이 되느냐? 라고 한 거예요. 3도 몇 번 곱해? 5도 몇 번 곱해? 그럼 얘는 3하고 5를 먼저 곱하고 얘네들을 제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제곱이 되겠어? 15의 제곱이 되겠다. 아, B는 15겠다. 그래서 A는 5, B는 15 이렇게 해서 각각을 찾을 수가 있겠다. 제곱수 문제는 되게 많아. 특히 어렵게 내면 다 제곱수 문제거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용화 중에서도 애들 100점 못 맞게 만든 게 제곱수야. 제곱수로 어렵게 냈어. 그러니까 제곱수는 만들어내면 다 어려워. 이런 거야. 선생님이 저 더 써볼까? 45 곱하기 a를 했는데 얘가 제곱수가 됩니다. 제곱수가 되는 아까 100 이하에 100 이하 너무 큰가? 50 할까? 50 이하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라는 너무 쉬운 거야. 왜? 짝 하나만 맞춰주면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5 곱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제곱수가 되는 여러 개가 있을 거야. 50보다 작은 얘네들을 다 찾아줘 라고. 자, 일단 45라는 친구를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였어. 기본적으로 누구는 곱해줘라. 5는 곱해줘라. 그 다음 이 친구한테 한 번 더 제곱수를 곱하면 어차피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니까요. 제곱수가 될 거고요. 얘한테 제곱수 곱해봤자 제곱수라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괄호 치고 제곱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친구가 아니야. 그럼 제곱수 뭐도 있어? 1의 제곱도 제곱수라 했고 2의 제곱도 제곱수라 했고 3의 제곱도 제곱수라 했고 4의 제곱도 제곱수라 했어. 이렇게 다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 곱해도 되고 5 곱하기 2의 제곱인 5 곱하기 4해도 되고 5 곱하기 3의 제곱 즉 5 곱하기 9해도 제곱수가 될 거고 5 곱하기 16 5 곱하기 16 하면 80인데 얘도 제곱수가 될 거야. 되게 많아. 이런 애들 중에서 뭐 이하? 50 이하의 자연수는 얘는 안 되겠죠? 되는 거 몇 개 보입니까? 3개.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서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좋은 문제야.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 문제였고 요거까지 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 한 번 수업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있다? 듀오 선생님 채널이 있다. 저기서 꼭 복습하시면 들었나? 듀오? 그래. 꼭 들으시면 되고요. 한 장 탁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오늘 첫 시간이라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갈 거고
여기까지만 진도를 갖고 숙제도 아주 라이트하게 16페이지까지만 딱 숙제입니다. 그럼 16페이지랑 우리 풀지 않았던 확인 문제들 있죠? 밑에 확인 문제들 걔들까지만 해줘서 목요일날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숙제가 아주 이쁘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가지고 약수 구하는 거 할 거고 좀 더 나갈 거야. 진도는 더 나갈 거야.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랑 최소 분배수 요거 이야기도 조금 더 할 겁니다. 아직 책이 구배가 안 됐는데 선생님이 진도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 너네들이 어차피 책에다가 다 채워둘 거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숙제를 많이 하고 풀면은 옮기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 그리고 오늘 첫 수업이고 앞에 떠드는 내용이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지고 양이 얼마 없어요. 과제량이. 그러니 이런 거구나 꼭 복습해서 오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와서 채점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일단 과제를 나갔어요. 뭐 오늘 하는 거 어렵진 않았죠. 그리고 선생님 말이 조금 느리지는 않았어? 선생님 되게 신경 써서 느리게 한 건데. 그래? 그래? 신경 써서 느리게 한 건데 적당했다고? 조금 더 빠른 거야. 점점 빨라질 거야 톤은. 그래? 왜냐면 선생님이 한 번 수업하면 정말 이거 한 단원 하는 거 딱 좋아하거든. 한 단원 과제 빡! 또 나가서 한 단원 과제 빡! 이러면 이게 2-1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곱하기 2 18번 그러면 4개월 5개월이면 딱 찬바람 이렇게 딱 들거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내 즐거움은 조금 감춰볼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같이 수업할 선생님이 오늘 뭐 괜찮았으면 구독과 알람 좀 그래. 고생했습니다. 목요일날 만나요.